이번 강의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충격을 평탄화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표는 2019년 실업급여 사업 집행 실적을 보여줍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의 85%는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보험의 가장 전형적인 급여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업급여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인원과 금액의 비중이 대체로 유사합니다. 고용보험은 정보 비대칭 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실업보험은 민간에서 공급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에서 역선택은 원칙적으로 발생할 수 없지만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뒤, 다시 말해 실업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뒤에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몇 수급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직 전 18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DB형 공적연금에서처럼 보험료가 누적되어야 수급권이 발생하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근로 의사가 없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개인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할 경우에는 취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업 신고를 한 이유,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보험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다시 말해 고용센터 직원들이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면밀히 감독할 수 없다는 정보 제약을 활용하여 실업자가 위험행동, 즉 별다른 대책 없이 구직활동을 단념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테면 2020년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약 1.3%, 즉 15,372명은 지난 5년간 구직급여를 4에서 6회 반복적으로 수급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2%, 즉 2,021명은 동일 수급장에서 반복 수급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직으로 새로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 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만 제한되고
취업 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둘째,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하지만 2회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시 말해 구직급여의 명목 대체율, 즉 임금 대비 구직급여 보장액은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점 기준 최저시급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만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 하한액이 상한액과 동일해지거나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120원입니다. 따라서 아주 일부 실업자들만이 명목 대체율 60%에 맞게 수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실질 대체율, 즉 임금 대비 구직급여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65%입니다. 실질 대체율이 명목 대체율을 상회하는 것은 더 많은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상한액보다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를 평균 임금에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전에는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명목 대체율, 다시 말해 임금 대비 구직급여 보장액이 50%였습니다. 반면 개정 후인 2019년 10월부터 명목 대체율이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어났고 30세 미만에게만 지급 기간을 30일 더 짧게 적용하던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실업보험 제도와 명목 대체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명목 대체율 60%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8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